자, 이거는 제가 2021년 3월 달에 올려놓은 유튜브 동영상인데요. 파워포인트의 도형 기능만을 가지고 이 태극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극기가 뭐 의외로 좀 뭐 복잡할 수도 있어서, 근데 파워포인트의 도형 그리는 기능을 연습할 겸 해서 파워포인트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들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잉크스케이프라고 하는 벡터 그래픽 편집기에서는 어떻게 그리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전문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걸로는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알다시피 이제 태극기는 어떤 규격이 있죠. 아무렇게나 뭐 비슷하게 그리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크기가 보통 이제 비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 이 국가 상징을 설명해주는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태극기 그리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태극기는 크게 그릴 수도 있고 작게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비율이 중요하죠. 이 가로가 3이면 세로가 2가 되고, 요 1만큼의 지름이 있는 원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원이 쭉 그려 있어서 작은 원을 두 개를 배치시키고, 작은 원 하나는 위쪽에다가 속하게 하고 또 하나는 아래쪽에다가 속하게 해서 같은 색깔로 만들게 되고, 이쪽에 있는 경우에도 이 곤, 감리, 궤 같은 경우에도 다 길이가 정해져 있죠. 이만큼 중심에서 2분의 1만큼 간 자리에서 다시 4분의 1을 가야 되는 자리에 시작이 되어 있고, 전체 이것도 가로 세로가 2분의 1, 3분의 1 비율로 그려져 있고, 여기 그 간격, 그 다음에 이제 요 검은 막대의 폭이나 이런 것들도 다 12분의 1, 뭐 이렇게 간격도 24분의 1, 24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런 규격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색깔도 원래 뭐 딱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요 비율로 정확하게 이 그림이 나오게 잉크스케이프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잉크스케이프를 처음에 실행하면 뭐 이렇게 비슷하게 뜰 거예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게 뜰 텐데, 여기 이제 작업하는 문서의 공간을 조금 더 옆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랜드스케이프 가로 모드로 바꾸고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에서 페이지 크기만큼 이렇게 종이를 크게 확대를 시키고, 요 안에다가 대충 그림을 그려보죠. 그러면은 3대2가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한번 사이즈를 그려볼게요. 그려보게 되면 요거를 선택하는 창으로 바꿔보게 되면 크기가 235에서 134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규격을 좀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건 한 240에다가, 이쪽에다가는 이 240이면은 요게 3의 배수로 나가야 되니까 3배, 2배니까 80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60을 하게 되면 높이가 맞을 겁니다. 그러면 요 종이 크기가 되는데, 이 박스 위에다 그릴 건 아니고요. 요거는 전체 윤곽을 지금 잡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조금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이게 내부가 있고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테두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 테두리 부분을, 여기를 제가 요 테두리를 더블 클릭했어요. 요거를 없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테두리만큼 숫자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240에 160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문서의 가운데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그 정렬에 관련된 메뉴를 클릭하고, 그럼 이쪽에 메뉴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 문서를 기준으로, 페이지를 기준으로 가운데 그렇게 되면 상하로 가운데, 그 다음에 좌우로 가운데로 딱 맞춰집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하면 이 도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이 도형을 기준으로 기준선만 일단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눈금자가 있잖아요. 가로 눈금자가 있고 세로 눈금자가 있는데, 가로 눈금자에 아무 데서나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잡아다닙니다. 그럼 뭔가 이제 선이 나오죠.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가운데로 끌어와요, 대충. 그러면 이게 뭔가 X 표시가 나오면서 가운데 딱 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하나를 더 할게요, 이렇게. 아래쪽도. 가운데쯤에. 이 마우스를 잘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도 중점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딱 붙죠, 이렇게. X 표시로.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서부터 잡아다녀서 끝선을 맞추고요. 가운데 맞췄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자, 이쪽에 중점에 맞추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중점에 맞춰보죠. 그럼 이쪽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긴 해요. 그거를 보면서 잘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기준선이고요. 이건 그림하고 관계는 없죠. 그냥 기준만 맞추는 선이기 때문에 일종의 가이드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도형은 이제 날려버리는 거죠. 클릭하고 딜리트. 그리고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보면은 어느 쯤 위치를 잡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게 가운데가 아니었나 봐요. 상관없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칸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이 태극 문양을 그려보죠. 그럼 이게 전체 3등분해서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을 그리는데 이제 원 그리는 거야 쉽죠. 원을 그리는 거는 쉬운데 이 원 안에 다시 원이 들어가는데 이 원이 위치가 왼쪽 오른쪽으로 딱 붙는 게 아니라 이 대각선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붙거든요. 요거를 좀 감안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 처음 거를 그리는데 처음 거를 그려서 그러니까 큰 원을 그려서 회전을 시키는데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이 대각선하고 같은 각도로 약간 돌려주는 원을 그려야 돼요. 위쪽은 빨간색이고 아래쪽은 파란색 반원이 결합되어 있는 원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원을 그릴게요. 원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것도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정원이 그려지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80이었죠. 80이고 자 엔터를 칩니다. 그럼 80짜리 원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쭉 갖다 놔요. 그러면 이렇게 X 표시가 딱 붙거든요. 이렇게 보이죠? 그럼 이게 뭔가 가운데 딱 맞는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쪽에 있는 클릭을 눌러서 이 스냅핑 기능을 켜줘야 돼. 이걸 끄면은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켜주는 거를 저는 권장하는데 이 그림을 좀 자유롭게 그릴 때는 이걸 끄는 게 편리할 때도 있어요. 반드시 켤 필요는 없는 거지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지만 이거를 요 대각선에 맞춰서 그 반원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갤 때에도 반으로 쪼개서 두 개를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그 스트로크가 없죠. 그러니까 테두리가 없어요. 테두리가 없는 상태의 원을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모 박스 하나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걸 높이가 이게 선택을 하고 요게 80이니까 높이를 40짜리로 일단 맞춰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를 선택하는데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선택했죠. 그럼 정렬할 때 자 먼저 선택한 거 first selected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중간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위에 좀 마지막에 그린 거 이거를 좀 조금 더 살짝 아래로 크기를 확대시켜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 클릭하고 두 번째 거를 Shift 클릭한 다음에 먼저 클릭한 거에서 나중에 클릭한 거를 빼는 거죠. 그럼 여기 패스 경로에서 디퍼런스가 빼기죠. 빼줍니다. 그럼 이것만 살아남아요. 그러면은 80에 40으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확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느냐? 그거는 요 테두리가 있는 상태라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다시 컨트롤 D를 눌러서 하나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회전을 시키는 거겠죠. 오브젝트에서 수직으로 돌려요. 그럼 요 두 개를 정확히 맞춰야 되겠죠. 이런 것도 눈대중으로 하거나 이렇게 스냅핑을 써도 정확히 맞출 수는 있어요. 이게 뭐가 딱 달라붙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얘랑 선택을 해보게 되면 88000에 99999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는 맞는데 위아래로는 0.001이 지금 차이가 난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자, 퍼스트 셀렉트하고 두 번째 눌러서 Shift 키 클릭한 상태에서 이런 걸 눌러줘 봅니다. 그러면은 요게 정확하게 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뭔가 좀 잘 안 맞았죠, 요게.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80000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땐 하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정을 해줘서 맞춰줍니다. 그럼 두 개가 되는데 하나는 빨간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빨간색으로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줘서 그럼 이 대각선에 맞춰서 이거를 회전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여기 선 그리기 있잖아요. 선 그리기를 클릭해서
자, 시작되는 점, 여기도 살짝 갖다 대면은 X자 모양의 기준선이 나오고, 이를 클릭한 상태에서 쭉 누르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클릭 한번 하고 손을 떼서 쭉 마우스를 이동시킨 다음에 끝점에 가서 이게 X 표시가 나올 때 클릭해 줍니다. 그럼 기준선이 하나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 선택을 누르고 요걸 두 개를 클릭을 합니다. 이게 이쪽에 보게 되면 레이어가 있죠. 그러면 요게 지금 이렇게 요 두 개를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화를 시키는 거죠. 하나로 이렇게 합쳐졌죠. 그럼 요거에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태극 바탕 이렇게 바꿔줬죠. 그럼 요거를 회전시킬게요. 그러면은 자, 한번 클릭하면 테두리가 이렇게 생기고 한 번 더 클릭하면 회전으로 생기죠. 이렇게 그 중심점이 있는 상태에서 회전 도구를 약간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움직여주면은 이렇게 딱 맞을 때가 있어요. 뭐가 설명이 나오면서 딱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선에 맞춰서 제가 맞춰준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선에 따라서 그냥 동그라미를 바로 그리면 안 되고 요 기준선에 맞춰서 똑같은 걸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요 그룹화된 요 그림을 하나 더 복사를 해서 하나가 복사가 됐죠. 요거를 반쪽짜리로 만들기 위해서 나누기 2 합니다. 나누기 2 여기는 80이니까 40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러니까 나누기 2 해도 되고 40이라고 적어도 돼요. 요거를 요대로 위치시켜요. 요게 기준선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선들이 딱 갖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요게 하나가 나와 있는 거죠. 요게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여기 지금 복사했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하고 하나를 더 복사해서 그럼 하나가 더 복사가 됐죠. 그럼 요거를 또 이렇게 해서 요 X 표시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잘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갖다 붙고 여기도 갖다 붙는 거죠. 그럼 요 작은 원은 요 아래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요 작은 원이 있고 큰 원이 있잖아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위쪽에 있는 거.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빨간색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거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위쪽에 있는 거. 이게 아래쪽에 있고 요게 위쪽에 있는 거네요. 그럼 요거를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되면 모양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기준선이 요 선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 놨죠. 요걸 안 보이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그림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게 경계선에 위쪽 반원, 아래쪽 반원을 연결한 거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뭔가 경계선이 눈에 보여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그릴 때는 지금 사이즈가 정확하고 테두리가 없다 하더라도 두 개를 결합한 거라는 표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원을 하나 다시 그려요. 원을 하나 이렇게 다시 그려요. 그리고 요 기준선은 다시 보이게 하죠. 자,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요거의 크기가 40짜리였잖아요. 40에 그러면 얘를 잡아서 이렇게 겹쳐 놓습니다. 겹치는 거는 쉽죠. 아래에 원이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잘 갖다 붙습니다. 위치가 흩어뜨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컨트롤 D를 눌렀어요. 다시 하나 이렇게 하다 겹쳐 놓습니다. 이 X 표시가 나온 걸 확인하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거는 다시 빨간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 중간을 가로지르던 경계선이 눈에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쓸데없이 하나가 더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그린 서클이고 요거는 그죠? 요거는 기존에 있던 거죠. 이거는 클릭을 하고 지워요.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것도 요거는 다시 그린 거고 요거는 그 다시 그린 거 밑에 반원짜리 두 개가 겹쳐 있었던 거고 이거를 지웁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그러면은 요 경계선이 중간에 나눠졌다는 표시가 나오지도 않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를 나란히 왼쪽 오른쪽으로 붙이는 거하고는 다르게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원을 약간 이쪽으로 올리고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파워포인트에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면은 비교적 쉽게 기준점을 잡으면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궤를 그리는 거예요. 4개를. 그러면 이게 2분의 1, 3분의 1이고 중간에 여기
검은색 띠는 12분의 1이고 요 간격들은 다 24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건공감류 4개를 이제 그리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쪽에다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은, 자, 이렇게 한번 제가 기준을 그려요. 그리면 높이는 2분의 1이고 요 폭은 3분의 1이겠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선택을 클릭하고요. 그러면 이쪽은 80에 3분의 1이니까 3 이렇게 해요. 그럼 3이 나누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80에 2분의 1이니까 40이라고 써도 되고 80 이렇게 나누면은 자, 요 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준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지금 4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컨트롤 D를 눌렀어요. 그럼 하나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하나를 그리고 이쪽에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폭이 4개짜리가 있는 거고요. 자, 요게 지금 그림이 작기 때문에 요걸 좀 확대해서 그려보죠. 이렇게. 그래야 그리기가 좀 편할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검은 띠를 그려보죠. 자, 이거는 이제 검정색이 돼야 될 텐데, 그쵸? 그 다음에 얘는 테두리가 없어요. 요거의 크기는, 폭은 80에 1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높이는 이거랑 여기 빨간색이랑 똑같아 되기 때문에 40이 되겠죠. 40. 그렇죠. 그럼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습니다. 자, 여기 지금 X 표시 같은 거 다 보면서 딱딱 달라붙게 해야 돼요. 컨트롤 D 하고 한 불을 더 복사해서 얘도 가운데 딱 넣어요. 지금 가운데에 딱 맞는 거예요. 가운데끼리 맞았다 해서 X가 가운데 나온 겁니다. 컨트롤 D를 한 번 더 눌러서 하나를 더 복사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여기에 X 표시가 났었죠. 그럼 이 하나가 된 거죠. 그럼 요 가운데 있는 거 여기 빨간색을 클릭해서 지워요. 그럼 요게 하나가 된 거죠. 그럼 여기 세트가 된 거고, 자, 요거를 다시 하나만 자 카피해서 이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가운데 점이 딱 맞게. 그 다음에 왜냐면 좀 짧은 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짧은 띠는 이쪽에 이게 24분의 1짜리 가로지르는 선을 하나 그리면 되겠죠. 그럼 이쪽에 24분의 1짜리 선 하나 그릴 겁니다. 하나를 복사해서 너비는 상관이 없고, 자, 이쪽으로 위아래로 높이가 전체 80에 24만큼 나누는 거죠. 그러면 요 크기가 가는 거예요. 요 크기를 이 가운데다가 정확히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거를 자, 분해합니다. 패스해서 나눠줘요.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자, 여기 잘 클릭해서 딜리트 하면은 얘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은 요 두 개를 Shift 클릭, 컨트롤 D 하나가 복사가 돼서 자, 여기다 놓고, 이게 그룹화해서 하나씩 이제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넣기 전에 이 두 개를 이제 그룹핑 하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G를 하고 컨트롤 D 하나 복사해서 이쪽에 집어넣고 컨트롤 D 그래서 왼쪽에 경계선을 맞춰줍니다. 경계선 맞추기 어려울 때는요, 먼저 클릭, 나중 클릭 두 개를 하고 이쪽에 정렬해서 오른쪽 정렬 맞춰주면 오른쪽으로 딱 붙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여기 순서대로 해보죠. 건, 곤, 이제 감 양쪽에 두 개가 잘려 있는 거. 그러면 이거 클릭하고 요거를 Shift 클릭해서 컨트롤 D 하고 잡아다니면 양쪽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딱 맞고 가운데 거만 하나 카피해서 컨트롤 D 하고 아래로 잡아다녀서 가운데로 딱 맞춰줍니다. 자, X 표시가 나오게 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가운데 하나만 필요하겠죠. 요것만 D 해서 컨트롤 D 해서 이제 가운데로 그래서 딱 위치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쪽 클릭하고 Shift 클릭 컨트롤 D 하면 요 두 개만 이렇게 복사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적당히 위치를 갖다 대면 X 표시가 나올 때 끝내줍니다. 그럼 이것도 요 빨간색 부분만 클릭해서 없애고, 빨간색 부분만 클릭해서 없애고, 클릭해서 없앱니다. 그럼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 부분을 선택해서, 이 부분도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여기 그 레이어 부분에 가서 하나, 둘, 셋, 요 세 개를 클릭해서 컨트롤 G. 그럼 얘는 건. 다음에 얘는 클릭.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요 세 개가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컨트롤 G. 그럼 얘는 곤.
그 다음에 얘는 클릭, 쉬프트 클릭, 쉬프트 클릭.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자, 요거를 컨트롤 G 그룹화해서 뭐 굳이 뭐 이렇게 안 적어도 되지만 그냥 나중에 확인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클릭, 쉬프트 클릭, 쉬프트 클릭. 요거 제일 마지막에 그린 거 3개. 컨트롤 G. 그 다음 요거는 더블 클릭, 리가 되겠죠. 그럼 요 4개가 그려진 거예요. 그럼 4개를 이제 또 어떻게 위치를 또 시켜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요거를 다시 크기를 조절을 해서 뷰에서 줌을 페이지 단위로 맞추고, 그러면 자, 얘는 자 1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회전이 돼야 되는데, 얘를 중심으로 회전이 되는데, 여기서 떨어져 있는 기준점이 있겠죠. 기준점은 이쪽에 보게 되면 이쪽에 2분의 1만큼 가고 다시 4분의 1만큼 갔으니까 전체 반지름이 4분의 3짜리 원하고 부딪히는 점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3이 됩니다. 4분의 3. 전체 1의 반지름이 4분의 3이니까 원으로 치면은 2분의 3, 1.5. 1.5배의 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름의 크기가. 그러면은 요 원 있잖아요. 큰 원. 요거를 하나 카피를 해서, 자, 요거의 1.5배. 그러면 요거에 곱하기 1.5. 커졌죠, 이렇게. 여기도 곱하기 1.5. 자, 이렇게 해서 커진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가운데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자, 위치된 거예요. 그럼 요 만나는 요 지점이 여기 회전되었을 때 만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요 기준선을 그리기 위해서 다시 여기에 있는 대각선을 클릭을 하고 하나를 복사를 해줍니다. 컨트롤 D를 눌러요. 그럼 하나 복사가 됐을 텐데, 오른쪽 화살표로 제가 쭉 바깥쪽으로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죠. 하나를 지금 복사해 놨으니까. 그럼 이거를 90도 돌립니다. 이거를 오른쪽으로 90도 돌려요. 90 돌아갔죠. 그럼 이거를 마우스로 잡아서 쭉 갖다 대면은 여기 또 어느 순간에 경계선에 딱 갖다 붙어요. 자, 이건 지금 복잡하니까 그냥 선들이 서로 이제 자기 기준선으로 삼고자 다른 오브젝트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약간씩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건드려 보면은, 자, 요게 지금 붙는 거예요. 그럼 이 선이 지금 기준이 된 거고, 그 다음 이거를 다시 하나 컨트롤 D를 눌러서 카피한 다음에 다시 아래쪽으로 지금 저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지금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마우스로 잡아서 이쪽으로 옵니다. 자, 된 겁니다. 기준선이 X 표시가 딱 나왔거든요. 그럼 얘를 잡아서 이제 쭉 옮겨주는데, 얘는 일단 요 대각선의 요 중심을 맞춥니다. 또 갖다 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맞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X 표시가 났죠? 그럼 두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이게 회전 아이콘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돌립니다. 적당히 돌린 다음에 이걸 다시 끌어와요. 이렇게 끌어와서 이 순간에 딱 맞죠? 요 X가 여기다가 딱 겹치는 거 봤죠? 그럼 한 번 더 클릭하고 다시 한번 잘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요 위치에 딱 맞는 거고, 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요게 이제 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중심이 맞고, 자,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맞추면 돼요. 맞았죠? 여기 X 표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은 필요가 없잖아요. 클릭하고 딜리트하고 이 선도 클릭하고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전체 크기로 줌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요쪽 대각선도 필요하겠죠. 그럼 이거를 90도로 이제 돌려서 맞춰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하나를 더 그리면 되죠. 그리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클릭하고 이쪽에 가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선들은 이제 번거로우니까, 있으면은 또 골치 아프니까 요거는 이제 없앱니다. 없애고, 자, 이 선을 컨트롤 D를 눌러서 하나를 복사한 다음에 얘도 다시 90도로 돌려도 되겠죠. 그래야 90도로 딱 직각이 되는 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자, 움직여서 다시 요 원에다가 맞춰줍니다. 자, 여기에도 이거를 맞출 때 이 원에 있잖아요. 이 원의 경계에 어디다가 맞추지 않은 게 자기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맞았냐 그러면 요 반원이 나눠지는 요 선에다가 맞췄기 때문에 일단 나눠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요 원을 클릭해서 이것도 90도로 돌려요. 90도로 돌린다기보다는 요거는 이렇게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클릭을 해서 맞춰보게 되면 딱 맞는 순간이 생깁니다. 요게 좀 정교하게 자꾸 해봐야 돼요. 자꾸 이거랑 맞추려고 해서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불을 더 복사할게요. D를 누르고 왼쪽 화살표를 눌러서 하나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갖다 대서 올리고 올려서 치워서, 이게 눈대중으로 대충 맞출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이 스냅핑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잘 보고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잘 보면서 정교하게 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와야죠. 여기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또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얘도 좀 확대를 해서 한 번 더 클릭해서 회전을 좀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X 표시가 나올 때 기준점이 잡혀 있다고 인식을 하고 맞춰서, 네, 이렇게 가도 된 거고, 살짝 안 맞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잘 맞추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걸 지우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야죠. 자, 이것도 이쪽으로 와서 적당히 한 번 더 클릭하고, 자, 회전을 시키고 위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갑자기 이게 잘 안 맞아서 기준선 한번 맞춰보고, 이쪽에다가 선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룹한 다음에 그룹하고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맞추고, 추가했던 이런 거는 다 지워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 반쪽이 자꾸 스냅핑이 안 돼서 요만큼 반을 커버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다시 이거를 중심으로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칭이 되게 하나를 더 그려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를 차분히 하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원리는 뭐 쉬운 건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줌을 다시 원래대로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우죠. 여기서는 기준선 필요 없고, 요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요 원도 필요가 없죠. 기준 원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테두리가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테두리는 뭐 선을 그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추면 되죠. 요거를 자 맞췄고 쭉 끌어서 딱 맞춰주고, 끌어서 맞춰주고, 선을 하나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검정색 그리고 채우기를 없애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거를 전체를 씌워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고, 자,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이렇게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카피를 하고, 자,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여기 있는 그림을 복사해서 파워포인트에 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 태극기하고 요 태극기가 이제 같은 태극기가 되는 거고, 색깔이 요즘 빨간색, 파란색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럴 때에는 파워포인트에서 해도 되고, 저쪽 잉크스케이프에서 해도 되는데, 여기서 해보게 되면 파워포인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요. 그 다음에 그룹화를 해제합니다. 그러면 뭔가 물어보는데 얘하고 다시 한번 해제합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이 다 이렇게 조각이 나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 빨간색은 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요 스포이트 눌러서 요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여기 있는 요것도 채우기에서
이 색깔로 바꿔주고, 이 아래에 있는 파란색, 자 이것도 도형 채우기에서 스포이트로 요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요것도 다시 요 파란색으로 바꿔주면은 여기 있는 거하고 또 색깔이 같아지죠. 그렇게 해서 색깔도 동일한 이제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두께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잉크스케이프에서 그린 그림을 파워포인트에서 색상을 바꾸거나 뭐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를 특히 제어하기 어려운 그림들은 잉크스케이프에서 그린 다음에 파워포인트 가져와서 여기에서 또 맘대로 또 제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완벽하게 태극기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쓸 수 있는 태극기를 잉크스케이프로 그리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